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유대입니다. 제가 어제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요. 모더나요. 오늘 하루 종일 증상이 주사 맞은 자리는 굉장히 아프고 팔 홀리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참을만 하고요. 근데 제가 왼쪽 팔에 맞았는데 왼쪽이 귀도 간지럽고 팔도 간지럽고 막 배 왼쪽만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무릎이 아프기까지 시작하더라고요. 와이프도 맞고 무릎 아프다 했는데 제가 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고 넘겼는데 오늘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팔이 너무 아프다고 막 그랬는데 뭘 아파 그랬는데 정말 아프네요. 사람은 겪어봐야 되나 봅니다. 하여튼 어제 오늘 기업 실적은 잘 나왔는데 오늘 초반에 조금 내렸죠. 제가 웬만하면 차트를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는데 오늘은 주사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약간 미열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 좀 오늘 하루 종일 띵 하더라고요. 계속 졸렸고 그래서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초반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내린다, 어라 이거 뭐냐 심한데, 그리고 기술주 몇 종목이 지켜줬으면 하는 선 밑으로 빠졌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장 마감할 때쯤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 줬어요. 그리고 테슬라까지 내려가니까 증시가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700불을 잘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뭐 695불 구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695불 이 정도 멘탈선이다, 떨어지면 안 된다 했는데 또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저 아래 선, 여기 마진선 약 670불 구간 내려왔잖아요. 근데 솔직히 테슬라는 한번 내려올 줄 알았어요. 진짜 솔직히. 하여튼 전에 기억하세요. 우량주하고 기술주가 내리면 중소형주가 내릴 거라고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멘탈선에서 받쳐줄 거고 받치는지 안 받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받치지 못하면 모든 증시가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멘탈도 흔들려나 봅니다. 와서 차트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 구간이에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그리고 매수하기 딱 좋은 눌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박스 윗구간이라고 지난 영상에 해드렸는데, 그리고 박스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니 그때는 종목이 내려서 또 힘들 거다 제가 말해놓고 오늘은 제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랬네요. 집에 와서 보니까 에라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종목만 보면 안 되고요. 지수를 보셔야 돼요. ETF도 챙겨보셔야 하고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S&P 500이에요. 제가 이거 박스 구간이 이렇게도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또 형성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박스가 될 수도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게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여기서 박스권을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박스 상단이었잖아요. 이게 오늘 거예요. 그래서 아래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오늘은 올라가서 시작을 해 주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파이도 굉장히 잘 지켜줬어요. 이 선 위로 올라가면은 급락 차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잘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여기 맞고 하락.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갭상을 한 구간인데 이걸 채우려고 왔다가 제 생각에는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S&P 500의 지표가 그 제시를 한다는 사람들이 4200이라고 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44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또 하긴 했는데 우선 보통 요즘에 4200이란 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딱 4200에 그리고 갭상을 했고 그리고 갭을만 채우면 되는데 야 4200까지 왔어, 야 좀 불안하다 하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실망 매물이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상승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박스권 만들다가 좀 올라가주면 되고요. 근데 이런 장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고점을 갱신할 때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많이 올라가지 않고 결과적으로 살짝 하락할 때는 종목들은 결국은 평단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갖고 좀 생각보다 종목들은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 좀 힘들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결국 여기 선, 제가 만들어 놓은 선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위에 갈 곳도 많이 남았고요. 그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한 14,000 부근 위로 올라가줘야 다른 발산이 좀 시작을 하겠네요. 그리고 QQQ는
고점을 다시 만들었고요. 뭐 이 QQQ 같은 경우는 고점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상승을 위해서는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쉬웠던 게 애플이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상승하다가 제가 항상 생각하라는 곳 있었잖아요. 137불, 136불 구간. 그 구간 애플은 꼭 그 벽에 진짜 두껍다. 그 벽을 꼭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넘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애플까지 합세를 해준다면 아마 모든 기술주들이 한 번 더 올라가 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중요시 지켜봤던 게 뭐였냐면요. 페이스북 실적도 잘 나오고 애플도 괜찮았고요. 그러면은 나스닥 다른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보긴 봤지만요. 하여튼 엔비디아나 뭐 페이팔 그리고 그 외에 나스닥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봤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많이 날라갔지만 다른 종목들은 상승력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장 시작하면 올라가려고 하나? 그랬는데 빼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중요시, 그러니까 여지껏 따라오지 못한 종목이 애플 같은 거요. 137불 위로 거뜬히 올라줬다면 다른 종목도 굉장히 올랐을 텐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다른 기술주들도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애플이 137불로 완전 안착을 했다면요, 모든 기술주들이 웬만한 많은 기술주들이 오늘 상승 추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차트로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전에 반도체 성격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애플도 역시나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제품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은 30억 달러까지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우선은 차트로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걸로 설명드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애플이 좀 올라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애플이 만약에 137불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은 아마 실망 매물로 나오면서 약간 기술주들이 가라앉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페이스북은 1분기 매출 48% 증가, 이익은 94% 급증, 굉장히 잘 나왔고요. 365에서 410달러 주가도 상향 조정했고요. 경기가 회복되면 광고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말로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그리고 오늘 1분기 미국 성장률 예상이 6.5였는데 6.4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 차이 없었고요. 미국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기업 실적 나왔는데요. 매출이 1085억 달러 나왔어요. 예상이 1044억 달러였는데 EPS는 예상치가 9불 50전, 근데 15불 80센트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보통 센트라고 하는데 쩐이라고 하니까 괜히 옛날 사람 같네요. 하여튼 제가 아마존 보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시했던 부분이 3430불 부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와주고 내리긴 했지만요, 다음날 말씀드린 부분에서 장을 시작을 했죠. 또 역시나 내려왔다가 그 부분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거기를 잘 버티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은 장 외에서 약 3555불까지 가고 있어요. 아마존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존 좋다고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아마존 보시라고. 결국 아마존 이렇게 날아가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위에 가면 다시 이런 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선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아직은 빅테크주들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실적에 비해서 주식 상승이 너무 늦다라는 말이 따라오긴 해요.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고점이 다 와 있으니까. 그리고 눈치 보는 자리거든요. S&P 500에서는 4200이라고 제시해놓고선 당연히 주식 상승이 늦죠. 그리고 올라가봤자 4400이 끝이고요.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정리를 좀 하자면은 S&P 500에서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우선 횡보를 하는 게 굉장히 건강한 장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락 차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횡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스닥도 약간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횡보를 하면서 S&P 500이 나스닥을 좀 기다려주고 S&P 500이 여기까지 이제 횡보를 하는 거죠. 횡보를. 그러면서 여기 올라갈 폭을 만들어 놓고 그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나스닥까지 같이 끌어올리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지금 S&P 500이 급하게 올라가면 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스닥도 급하게 올라가면 S&P 500을 체하게 만드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은 건 아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에 있는데요. 지금 증시가 조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는 좋습니다. 그리고 증시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표가 좀 내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마이너스가 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평단가로 쉽게 오잖아요. 그 이유가요. 지금 주식한지 별로 안 돼갖고 지금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보통 전에는 505불, 510불에만 매수했어도요. 갔다가 금방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안에 큰 박스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가면 또 사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사요. 그러면 또 평단가가 오죠. 이건 당연한 주식하면서 이치예요. 사놓고 오래 갖고 있지 않았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평단가가 약 이 정도 돼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주식이 내려오면 지금 이 평단가에서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윙 어카운트랑 장기 어카운트를 나눠서 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 어카운트는요, 마이너스가 돼도 그냥 놔두시고 하나씩 모으시는 거예요. 스윙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파는 거예요. 이런 박스권이 있으면 여기에서 사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쉽진 않죠. 근데 하는 사람 있어요. 주식 오래 안 하신 분들이나 뭐 장기 투자로 수익을 보신 분들, 스윙 트레이딩이나 단타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게 쉽지 않다고 하거나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식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부자도 엄청 많고요. 그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흔들림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들은 겪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무브먼트가 크잖아요. 지금 그리고 금방 505불, 510불 구간에서 금방 648불까지 금방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종목이 성격이 빠릅니다. 그럼 여기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놓고 그냥 묻어놔야죠. 다음 박스권으로 갈 길까지. 그게 장기 투자입니다. 지금 조금 떨어지면 또 평단가네. 떨어지면은 마이너스네. 지금 그거는 스윙 트레이딩 마인드예요. 스윙 트레이드 마인드. 장기 트레이드 마인드랑 스윙 트레이딩 마인드랑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분에서는 전에도 많이 설명드려왔고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쉽진 않은 건 저도 알아요. 저도 쉽게 되진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러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 큰 박스권 안에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평단가 아니면 마이너스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 싶다 하는 종목 보면 웬만하면 다 고점이잖아요. 고점이나 급등했을 때 사고 싶잖아요. 그럼 당연히 평단가나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엔비디아도 굉장히 매수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전부터 많이 잡아드렸지만 자, 지금부터는 510불, 505불 이 부분에서 제가 멘탈 좀 잡아드렸을 때 이 부분에서 주우신 분들은 아마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는 더 떨어질까봐 못 주워갖고 이쪽에 주수인 분들은 아마 지금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큰 장대 항목 나오고 여기서 또 누군가는 사고 싶었을 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 평단가 왔거나 이제 마이너스가 날까 조마조마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약 평단가가 이랬을 때도 저도 조마조마 했어요. 왜냐면은 저 때도 그만큼의 박스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엄청 했어요. 왜 올라가면 조금 있으면 평단까지? 왜 좀만 있으면 마이너스지? 그러면서 막 떨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도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올라갔을 때 그래서 제가 멘탈선을 잡아드리고 웬만하면 아래에서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스윙 투자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주가 한동안 굉장히 별로였잖아요. 남들 오를 때 못 오르고. 근데 이게요, 언젠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니오도 발산을 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중국주니까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다시 좀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바도 또 올라가는 듯 하면서 또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보이지 않나. 근데 횡보가 좀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밑바닥이지 않나? 왜냐면 지표들이 선물지수, 나스닥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안에서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바바 같은 경우는 230불 그리고 240불까지 해가지고요. 지수는 오르는데 얘네들이 거기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요. 얘네들은 아래로 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S&P 500는 거의 다 왔죠. 나스닥은 위에 남아있지만
어쨌든 간에 얘도 언젠가는 거길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은 모든 증시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치고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은 실망 매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225 밑으로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바바나 중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어느 정도 묻지마 상승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230불 부근 보시면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한 225불 이 밑으로 거기서 계속 맴돌거나 아래로 내려오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아래로 실망 매물까지 해갖고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입니다. 이거 에어비앤비가 왜냐면 이 차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멘탈선 왔다 갔네요. 딱 그죠? 멘탈선 차트가 재밌는 게 어떻게 이 선에 이렇게 두 번이 왔다 가요? 이틀 동안 이게 참 차트가 재밌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이거 에어비앤비 이거 패닉스라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꾸역꾸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77에 안착해 갖고 제가 생각해도 증시만 좋으면 이거 185까지는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리더라고요. 이거 패닉셀 나옵니다. 패닉셀. 단기적으로 스윙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이거 패닉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하여튼 AMD 같은 경우는 173불 40전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위로는 지금 177불 80전 지금 177불 10전인데 이거 177불 80전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아마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오는데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계속 여기서 지키고 있어서 제가 에어비앤비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이거 170불 밑으로만 하락하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한번 왔다가 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하루 이틀 다음날 바로 170불 위로 해갖고 올라와주고 그리고 선 밖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회사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I입니다. SI 같은 경우는요, 횡보 아니면 약간의 하락이 보입니다. 근데 댓글에 남겨드려서 제가 멘탈선은 108불 부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하여튼 지금 109불 정도 왔거든요. 멘탈선은 107불 80점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횡보하면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 부근에 시그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저 밑에까지 갈 수 있으면 대략 90불까지. 근데 SI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잡주예요. 잡주. 네, 주가만 높았지 잡주입니다. 하여튼 저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도 역시나 여기 22불 73전 네 부근. 근데 하여튼 지금 중소형주들은 상승 추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1불 20전 정도 밑으로 내려온지 안 내려온지 확인하셔야 돼요. 기술주하고 우량주들이 내려왔을 때 얘네들은 무조건 밑부분을 받쳐야 됩니다. 추이나 썬런 그 외의 중소형주들 모두 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받치고 튕겨 올린 부분 그 부분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진짜 꼭 보세요. 거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증시는 가라앉을 거예요. 지금 모든 중소형주들은 계속 발산할 여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술주하고 우량주들이 더 올라갈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금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고 그냥 조금씩 이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중소형주들은 계속 올라가줘야 됩니다. 왜냐면 언젠간 하락은 할 거니까요. 그래서 올라가줘야 하락해도 받칠 구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민기적 되고 하다가 가라앉으면 멘탈선을 깨고 내려가면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니오입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했던 부분이 40불 40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니오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옵션도 역시나 들어가려고 했었고요. 근데 체결이 안 됐어요. 하여튼 그때 지금 깨고 내려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국주를 계속 막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말 많이 나왔거든요. 아 니오 이제는 올라간다. 야 터진다. 미국 애들이 진짜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주들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얘가 받쳐주면 다른 중국주들도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른 중국주들이 상승을 제한할 거예요. 이거 니오가 지금 빨리 40불 40전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지 않으면 중국주들도 한동안은 상승을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확인시켜준 거예요. 아직 니네 올라갈 수가 없어 라고. 하여튼 니오 같은 경우는 멘탈선 35불 80 그리고 그 아래로는 34불 60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는 클라우드 쪽은 잘 기업 분석 하시고요. 잘 보시고 매수하세요. 구글 이번에도 클라우드 쪽은 좋지는 않았죠. 그리고 클라우드 쪽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하고 오랫동안 횡보장을 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은 조심해서 그리고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부자 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